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서울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흐렸다. 초고층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간신히 비치고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도시의 분주함이 고요하게 내려다 보였다. 그 창가에 선 이는 국내 최대 재벌 그룹을 이끄는 강태준 회장이었다.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묵묵히 도시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매일 이곳 꼭대기층 집무실 창가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다. 아침 8시 정확한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준비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이 일상은 누구보다 성공적인 기업가로서의 철저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완벽해 보이는 그의 삶에 단 하나, 지울 수 없는 결핍이 있다는 것을. 30년 전, 비오는 어느 날 오후, 5살 난 딸 다연이는 백화점에서 한순간 그의 시야를 벗어났다. 그리고 그 후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날을 수천 번도 더 떠올렸다. 잠시 서둘러 계산대를 다녀온 사이,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기다려도 다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강태준의 인생은 변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쥐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다. 그는 매년 거액을 실종아동센터에 기부했고 비밀리에 수십 명의 탐정을 고용해 딸의 행방을 찾았다. 그러나 30년이 지나도록 다연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매일 밤 강태준은 하늘을 향해 같은 기도를 올렸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아내 또한 딸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했다. 한동안 집안은 무너진 성처럼 무거웠고 결국 아내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홀로 남은 강태준은 일에만 몰두했다. 가족이 없어진 빈자리를 일로 채웠지만 깊은 외로움은 결코 메워지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고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고 완벽한 CEO라고 칭송했지만 강태준은 스스로를 가장 큰 것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소처럼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는 공허함이 일렁였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렸다. 회장님, 오늘 일정표입니다. 낯선 여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강태준은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네. 책상에 놓아주게. 겉으로는 늘 그래왔듯 무심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표정은 마치 대리석 조각 같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쪽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를 딸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아려왔다.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가며 그는 가끔씩 생각했다. 혹시 저 사람이, 혹시 저 아이가 내 딸일까? 그러나 매번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기억을 바랬게 만들고 희망마저도 희미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바로 그날 운명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회색 하늘 아래 잊힌 줄 알았던 기적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준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여성이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된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0을 갓 넘긴 듯한 서연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지닌 인상이었다. 그녀의 태도는 겸손했지만 당당했고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느껴졌다. 강태준은 눈길을 주었다. 이력서로만 보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고의 대학 졸업, 해외 유학 경험, 대기업에서의 탁월한 실적, 무엇보다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반갑네. 자네 이력서를 인상 깊게 읽었네. 우리 회사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걸세. 그는 늘 해오던 대로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어제 지시하신 해외 시장 분석 보고서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순간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서연이 서류를 건네던 그 짧은 순간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반지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 작은 곰 모양의 장식이 달린 너무나도 익숙한 그 반지. 강태준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그는 그 반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설마, 그는 속으로 외쳤다. 30년 전, 딸 다연이의 5번째 생일을 위해 특별 제작한 반지였다. 세상에 단 2개뿐. 하나는 아내가, 하나는 다연이의 손가락에 끼워졌었다. 강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무심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목이 바짝 말라왔다. 그러나 표정은 최대한 감정을 숨겼다. 서연 씨, 저 반지 어디서 구했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다. 서연은 순간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을 살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강태준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이 불필요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서연이 가진 반지는 바로 그의 딸에게 끼워주었던 그것과 완벽히 일치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숨을 죽이며 최대한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특이한 디자인이라 눈에 띄었네. 자, 이제 업무에 대해 이야기해보세.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가슴속은 소용돌이쳤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상처가 다시 터져나올 듯 아려왔다. 그날 강태준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재에 앉아 서연의 왼손에 끼워진 반지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다. 설마, 정말 설마 다연이. 희망을 품기엔 너무나 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 믿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맴돌았다. 서연,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정말 내 딸일 수 있을까? 강태준은 결심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서연이라는 이름의 이 젊은 여성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회사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열어보지 못한 해외 사업 계약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이서연이라는 이름에 있었다. 왼손 약지에 낀 곰 모양 반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말. 그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했다. 결국 그는 인사팀을 호출했다. 이서연 씨의 개인 파일을 가져오게.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말일세. 서류가 도착하자 강태준은 손끝을 떨며 파일을 펼쳤다. 이름, 나이, 학력, 가족관계, 그리고 그의 눈에 확 박힌 한 줄. 생년월일 1995년 5월 16일.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30년 전, 딸 다연이 세상에 온 바로 그날. 서류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랜 세월 동안 꿈속에서도 외웠던 그 날짜.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생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자신의 앞에 있다는 사실이 강태준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설마, 진짜. 그는 심호흡을 가다듬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다. 단순한 생년월일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시 파일을 훑어보던 그는 서연이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다. 단 한 줄,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조모와 함께 생활. 강태준은 눈을 질끈 감았다. 잃어버린 아이가 지방으로 보내졌을 가능성,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 모든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과거에 다른 이름을 사용했는지, 과연 진짜 딸 다연이 맞는지.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연을 다시 개인적으로 불렀다. 서연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한 듯 물었다. 서연 씨, 고향이 어디인가? 서연은 의아해하면서도 정중히 대답했다. 전라도 순천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자랐어요. 강태준의 심장이 요동쳤다.
서울에서 실종된 딸이 왜 전라도 순천에서 자랐을까? 하지만 아동 유괴나 실종 사건에서 종종 지방으로 옮겨진 사례가 있었다. 혹시 어릴 적 이름이 달랐던 적은 없나? 강태준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침착을 유지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본명은 강다연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절 입양하시면서 이서연으로 개명하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손끝이 떨렸다. 강다연. 그가 30년 동안 매일같이 가슴으로 부르던 이름. 충격에 휩싸인 강태준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강태준은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달싹였다. 괜찮네. 직원 가족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일 뿐이야.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이름, 생일, 그리고 반지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네가 정말 내 딸 다연이라면. 서연이 나간 후 강태준은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그는 비밀리에 탐정을 불러 긴급 조사를 지시했다. 이서연 씨의 과거를 최대한 빨리 조사해주게. 특히 할머니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네. 그날 밤 강태준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들었다. 갓난아이였던 다연이, 첫 생일 파티에서 촛불을 끄던 다연이, 그리고 실종되기 직전 5번째 생일의 사진. 사진 속 다연이의 웃는 얼굴이 서연의 미소와 겹쳐졌다. 정말 네가 다연이라면. 강태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30년을 버텨온 긴 시간. 그 끝에 잃어버린 딸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른 새벽부터 움직였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로 정장을 차려입고 비서에게 단호히 지시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네. 비서는 당황했지만 묻지 않았다. 강태준이 직접 움직이는 날은 거의 없었다. 그는 곧장 차를 타고 순천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직 한 생각만 했다. 진실을 확인하자. 오늘 반드시. 수시간 후 차는 행복의 집이라는 조용한 요양원 앞에 도착했다. 햇살에 반짝이는 소나무 숲 뒤편. 작은 건물이 아담하게 서 있었다. 강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김영숙 할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이서연 씨의 가족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요청하자.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305호실에 계세요. 지금은 면회 가능 시간입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내내 강태준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305호 실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열면 30년 동안 갈구했던 진실이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창가에는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김영숙 할머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할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강태준은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혹시 제 이름을 아십니까? 김영숙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누군지. 강태준은 숨을 삼켰다. 그렇다면 서연 씨는 제 딸 다연이 맞습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네, 맞습니다. 서연이는 당신의 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은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아이가 정말 살아있었다. 그는 말없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벅찬 감정이 가슴을 밀어올렸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30년 전 내 딸이 백화점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가려 했지만 아이가 너무 매달려서 결국 그냥 키우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후회로 떨렸다. 아이를 돌려보내야 했는데 딸은 결국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다연이에게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이야기했지요. 강태준은 숨을 삼켰다. 분노와 슬픔이 얽혀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서연, 아니, 다연이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젊은 강태준과 그의 아내, 그리고 5살 다연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다연이 항상 행복하길. 강태준은 사진을 품에 안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서연. 그녀는 분명히 그의 딸 강다연이었다. 하지만 이 기쁨 뒤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 이 진실을 어떻게 그녀에게 전해야 할까? 강태준은 요양원 복도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눈부신 햇살이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오늘 그는 30년 동안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서울로 돌아온 강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긴 여정 끝에 찾아낸 진실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는 새벽까지 서재에 앉아 서연과 마주할 장면을 수없이 머릿속으로 그렸다. 갑자기 모든 걸 말하면 충격을 받을 거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해. 아침이 밝았다. 강태준은 회사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모든 서류를 미뤄두고 오직 한 가지 계획만을 머릿속에 되뇌었다. 서연을 부르기로 했다. 서연 씨, 서재에 가서 빨간색 파일철을 좀 가져와 주겠나? 태연한 척 부탁했지만 그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 서재로 향했다. 강태준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서재 책상 위,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던 상자. 그 안에는 오래된 곰인형, 작은 원피스, 그리고 잊혀진 쌍둥이 반지가 들어있었다. 10여 분이 흘렀다. 하지만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해진 강태준은 결국 직접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자 서연은 책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빛바랜 곰 모양 반지. 서연은 자신의 손가락에 낀 반지와 상자 속 반지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 씨.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서연은 놀란 듯 돌아봤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건 어떻게? 서연의 손이 떨렸다. 손바닥에 쥔 반지가 작게 흔들렸다. 강태준은 상자 안을 가리켰다. 이건 내 딸의 물건들일세. 30년 전 잃어버린 내 딸 강다연이.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설마, 강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바로 내 딸, 강다연이야. 순간, 서연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벽에 손을 짚으며 몸을 지탱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태준은 서둘러 다가가지 않았다. 지금 서연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네. 어렸을 때 네가 사라진 이후 이름이 바뀌고 다른 곳에서 자랐으니까. 서연은 눈을 깜빡이며 상자 안을 들여다봤다. 곰인형, 낡은 원피스, 그리고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준과 한 여성이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다. 아이의 손가락에는 서연이 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곰 모양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이 아이가. 서연이 힘겹게 속삭였다. 저인가요? 그래, 다연아. 내 5번째 생일날 찍은 사진이야. 강태준은 눈물을 참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사진을 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물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다. 저를 30년 동안 찾으셨나요?
매일, 매 순간. 강태준의 목소리도 떨렸다. 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절 버렸다고. 강태준은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서연은 손을 들어 멈췄다. 잠깐만요. 제발,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물론이다. 서연아, 아니, 다연아,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기다릴 거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상자를 조심스레 덮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고민형을 가슴에 안았다. 이 인형, 어릴 때 항상 안고 잤던 것 같아요. 서연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네가 잠들 때마다 꼭 안고 잤지.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민형을 품에 안고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했던 순간. 30년을 기다려온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러나 이 기쁨 뒤에 서연의 혼란과 아픔이 존재함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기다릴게, 다연아.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기적은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아직 두 사람에게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야 할 긴 시간이 남아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회장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강태준은 매일 아침 비어있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서연, 아니 다연. 그녀는 충격을 받은 채 회사를 떠난 뒤 연락을 끊었다. 그의 마음은 조급했지만 강제로 다가갈 수는 없었다. 이틀간 휴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비서의 보고에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자. 다연이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나 기다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30년을 기다렸음에도 단 이틀이 이토록 길고 숨막힐 줄은 몰랐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강태준은 회사에 도착했다. 막 회장실 문을 열려는 순간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창백했지만 단정한 차림새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잠시 대화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강태준은 놀람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게. 두 사람은 회장실로 들어섰다. 커다란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비치고 있었다. 서연은 창가에 가만히 섰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이틀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태준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할머니께서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그리고 회장님께서 30년 동안 절 찾으셨다는 것도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직도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아요. 제 이름이 강다연이었다는 것도,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것도.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제 삶의 진실이라면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강태준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고맙구나, 다연아.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강태준은 진심을 담아 답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다만 제가 30년 동안 이서연으로 살아왔던 걸 너무 쉽게 버릴 순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제 과거와 새로운 가족, 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천천히 해도 좋아.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서연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상기된 얼굴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곰 모양의 쌍둥이 반지. 이 반지, 저에게 너무 소중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기억이니까요. 강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 반지는 너를 우리 곁에 데려온 기적이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순간 모든 감정이 교감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부터 다시 일하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제자리에서 강태준은 환하게 웃었다. 어서 와, 다연아.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서연. 아니 이제 다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완벽히 모든 것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연은 회장실을 나서면서 조용히 다짐했다.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자. 회장실에 홀로 남은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 이제 그 시간을 함께 채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정의 첫 번째 페이지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